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각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각질에 관련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각질은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각질 죽여버리죠. 네, 아무튼 각질은 어떤 피부 타입이라도 각질 관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많고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도 많고, 근데 나는 홍조도 있고 예민한 피부인데 각질 관리를 해야 되나? 각질 관리 또 기껏 해갖고 그 다음날 메이크업 잘 되겠지 하고 하는데 막 때처럼 밀려 나오는 건 왜 그런 건지, 각질 관리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질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상황별로 어떻게 케어하면 되는지, 제품은 어떤 걸 쓰면 되는지 제 기준에 맞춰서 추천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각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케어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 보면서 나누는 얘기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각질 관리하는 법 출발! 빵! 자,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각질의 상황. 세수하는데 손끝에 좀 거칠거칠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뭔가 좀 두들두들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수하시면서 거칠거칠하다? 내 피부는 왜 이러지? 에이 짜증나. 그냥 이렇게 지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는 거는 각질일 수도 있고 겉으로 올라온 피지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필링젤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필링젤은 사실은 되게 마일드하게 각질을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가 좀 실리콘 성분이 있어서 그 실리콘이 밀려 나오는 게 다 각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필링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필링젤은 각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데일리하게 되게 마일드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미 그렇게 많이 거칠거칠하다면은 약간은 좀 더 힘이 있게 각질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좀 따뜻한 물로 피부를 불리거나 아니면 반신욕을 하면서 그 반신욕의 스팀으로 좀 모공이 좀 더 열리게 해준 다음에 스크럽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제품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지만 스킨푸드에 아주 유명한 스크럽제가 있죠. 그 두 가지 제품 중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 홍조가 원래 있는데요, 그냥 크림만 발라도 피부 따가운데 그래도 밀어내면서 각질 정리해줘야 될까요? 하면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손맛입니다. 힘 조절이 완전 중요해요.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막 볼부터 문지르거든요. 근데 홍조 있으신 분들은, 코까지 홍조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볼이 빨갛죠. 볼은 각질 제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코하고 미간하고 턱하고 부분적으로만 각질 제거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 좀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스크럽제만 사용을 해줘도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냥 즉각적으로 피부의 맨질맨질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진동 클렌저 많이들 쓰시죠. 저 요즘 포레오 루나 3도 정말 자주 쓰는데 부드럽게 각질과 피지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등드름, 가드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스크럽제, 포레오 루나 3 이런 제품들 가슴이랑 등에 좀 해줘도 효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거칠거칠함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거칠거칠했던 거를 제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코에서는 블랙헤드가 되고요, 가슴과 등에서는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더러운 걔네들이 모공을 막게 되고 그 모공이 막히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트러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끝에 그럼 두두두두 느껴질 때마다 각질 제거를 해줘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너무 거칠거칠했을 때에는 약간 강력하게 케어를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피부가 너무 따갑진 않은지, 너무 피부가 빨개지진 않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짓이 내 피부에게 너무 자극적이진 않은지 요거 체크하면서 해주시고요. 요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해준 다음에는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요렇게 스페셜 케어까지 또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스페셜 케어가 늘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2, 3일 안 씻을 때도 있고, 또 톤업 크림이나 뭐 선크림 요런 거 모공에 끼이는 거 사용해놓고도 딥클렌징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폼 클렌저로 씻고 자는 그 다음날에 각질이 다시 생겨갖고 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스페셜 케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 뭐 요런 결론이 또 나오겠습니다. 이 맨들맨들함에 빠지게 되면은 맨날 맨들맨들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 속에 피부를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 거칠거칠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부를 케어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겉에서 거칠거칠하게 만져졌을 때 케어하는 방법, 제품 추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 좀 푸슬거리면서 떠요 하시는 분들, 이때는 스킨케어를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가을, 겨울에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킨케어 저 정말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하시는데, 토너, 세럼, 크림 이걸 다 발랐다고 해서 스킨케어가 잘 된 거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시중에는 너무 가볍고 쉽게 잘 날아가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답답한 거 싫어하셔서 그런 잘 날아가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보습까지 잘 챙겨주는 그런 맛집들을 찾아서 그런 제품들을 발라주셔야 돼요. 스킨케어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되게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이런 데를 굉장히 가까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매대에 나와 있는 인기 좋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다 나에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피부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쏟아져 나오는 인기템이다 라고 하는 제품은 각질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여름에는 가벼운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끈적한 걸 다들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질이 막 일어나니까 내 피부는 민감해졌을 거야 라는 생각에 무조건 유기농, 무조건 성분 좋다는 것만 했는데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더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성분 좋은 제품을 찾아 떠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저도 성분 좋은 제품 좋아하는데 성분이 좋다고 해서 모공을 안 막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분이 좋으면서도 흡수력까지 좋은 제품도 있지만 성분만 신경 쓴 제품 같은 경우엔 또 흡수력이 떨어져서 모공을 막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요때 피부를 잡아줄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은 너무 사바사라서 저도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제 피부 타입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요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좀 수분 위주로 많이 채워주고 마지막에 보습 이불로 크림을 덮어주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얼굴도 당기지도 않고 좀 마일드하게 각질 케어도 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킨케어를 똑같이 하시면서도 손을 스킬을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씻기도 싫은데 스킨케어 할 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너무 피곤하고 싫잖아요. 근데 스킨케어 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흡수시켜줘야만 그 각질이 잡힙니다. 특히 푸슬푸슬 떠오르는 각질은 여기, 입 가에, 코, 미간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볼에도 막 생겨요. 물 제형을 얼굴에 듬뿍 올리시고 나서 두들기고 마사지 하시면서 겉에가 살짝 마를 때까지 좀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너무 마르면은 겉에 있는 수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타입을 어쨌든 좀 날아가게까지 만지려면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 다음에 에센스를 차근차근 넣어주시고 역시 약간 겉에가 뽀짝뽀짝해질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크림으로 이불을 싹 덮어주는 거죠. 근데 스킨케어가 좀 힘들어서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 하잖아요. 제형끼리 그냥 막 섞이기만 하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건조함도 잡히지 않고 각질도 그렇게까지 많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푸슬푸슬 떠오르는 각질은 스킨, 에센스, 크림 다 발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제품의 조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스킨케어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흡수를 해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더. 보습 크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습 크림이 또 개기름이다, 유분기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꾸덕함과 개기름은 좀 다릅니다. 유분기 있다, 기름기 있다라고 말할 만한 크림은 너무 영양감 넘치는 거 있죠. 혹은 오일이 들어가 있는 세럼이나 크림 이런 것들을 좀 유분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냥 꾸덕한 크림은 정말 그냥 꾸덕할 뿐입니다. 그 제형이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약간 가벼우면서도 보습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떠오르는 그런 크림은 제가 요즘 잘 쓰는 빌리프의 에이지 넉다운밤 V크림이에요. 세 번째, 저는 각질 제거를 했는데도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너무 막 때처럼 밀려요. 이거 각질인가요? 그것은 각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크림이 밀려 나오거나 파운데이션하고 크림 제형이 뭉쳐져서 오버터치로 인해 그냥 이쪽까지 쫙 밀려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쿠션 두들겨 바르는데도 밀리던데요? 우리가 쿠션을 두들겨서 바른다고 해도 좀 힘있게 팡팡팡팡 친다면 이게 수직으로만 쳐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평으로도 쳐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때처럼 밀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좀 실리콘이 들어있는 크림 제형을 사용을 하시고 납작 브러쉬로 너무 밀어냈을 때도 또 때처럼 밀리기도 하죠.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사용하시면서 너무 이쪽에 밀려난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보다는 스펀지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제형에 따라서 브러쉬로 사용을 했을 때 꽤나 많이 밀려나는 또 제형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브러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청담동의 메이크업실 선생님은 브러쉬로만 해도 밀착 굉장히 잘 되던데 저 브러쉬로만 쓰고 싶은데요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쁜 아침에 브러쉬로만 굉장히 밀착력 있게 밀리지도 않게 메이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안 바쁠 때 브러쉬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림을 바르실 때 그냥 통통통통만 하면은 때처럼 밀려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크림의 양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일수록 바깥
바깥으로 밀어내는 밀착시키면서 터치해주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림의 양을 적게 사용하시면서 밀착을 시키면 또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도톰한 양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손에 많이 묻어날 크림 양 아까운데 그렇게 듬뿍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양이 손에서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과 만나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느낌, 그 밀착력 때문에 버려지더라도 많은 양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적게 사용을 해야만 밀착이 잘 되는 크림도 있죠. 그래서 크림이 덜 흡수돼서 밀리는 경우에는 크림을 좀 더 꼼꼼하게 밀착시켜주면서 발라주자. 듣고 보니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밀리는 건 각질이 아니라 제형이 밀리는구나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면서 밀리는 이게 각질이라고 생각해서 나 오늘 밖에 나갔다 저녁에 와서 얼른 각질 정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야 합니다. 제거될 각질이 없는데 내가 각질로 오해를 하고 괜히 피부에 데미지를 주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사용하면서 밀리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데요. 코 옆에요.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황 4번째입니다. 파데 쿠션 바르는데 코 옆에 난리 나는 분들, 입 옆에 난리 나는 분들. 이 2가지를 한꺼번에 갈 건데 사실은 이 코와 입에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른 현상이에요. 입 주변에 뜨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 주변은 정말 건조해서 일어나는 각질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크림이 입에 들어갈까봐 입 주변에 바르는 걸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도 크림이 발리지 않아서 건조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립밤을 입 주변까지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립밤은 전날 밤에 두둑히 발라놨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촉촉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시로 자꾸 발라줘야 입 주변에 그런 각질들이 좀 덜 일어나요. 그럼 또 우리가 코덕으로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립밤도 그렇게 바르면 여기 번들번들 해가지고 파운데이션하고 경계하고 그럼 어떡해요? 네, 또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입술에 립밤 바르시면서 겉에까지 발라준 후에 좀 손으로 탁탁탁탁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살짝 얹어준 다음에 립스틱 얹으면 그렇게 각질이 도드라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 코 옆에. 제가 여러분들의 DM을 많이 받아보고 생방송으로도 소통도 해보고 하면 그거는 사실 각질이라기보다는 피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름은 너무 습하기 때문에 각질이 별로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화장을 하면 왜 이렇게 코 옆에 각질이 뜨는 거지 하셨던 분들 사실은 다 피지였던 거죠. 왜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량도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각질 제거를 코 옆에 해주는데도 더운 여름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거를 그 피지량이 더 넘어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점. 그러면 매일매일 각질 제거 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각질 케어를 해줍니다. 여름에 더더욱. 근데 엄청 살살해주고요. 그리고 또 행여나 피부가 상할까봐 어느 정도 거칠거칠한 거 하루 이틀은 또 냅두기도 해요. 그리고 좀 너무 거칠한 상태일 때는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써줍니다. 확실히 좀 촉촉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뭔가 여름에 답답하고 끈적이는 느낌을 주기는 해도 각질이나 피지가 동동 떠있을 때 잘 눌러주는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짝만 눌러주고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은 하루 종일 피지 도골도골 뜨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파리녀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코 옆에 커버 잘하고 싶으셔서 쿠션으로 많이 두들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또 오버터치가 돼서 피지들이 더 도글도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는 살짝 얇게만 터치를 해주시고 작은 브러쉬 한 2-3천 원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컨실러 브러쉬 사용해서 쿠션 묻혀서 살짝만 터치해주시면 모공은 싹 가려지면서 오버터치는 되지 않으면서 피지들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별로 느낄 수 있는 각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이미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부 빨개지고 화끈거려진 피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볼게요. 이미 각질 제거로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서 피부가 손상이 됐다면 보습크림 열심히 발라주시면서 메이크업을 중단을 해주셔야겠죠?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시카 계열의 제품 써주셔야 할 거예요. 나는 시카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세라마이딘 계열 검색해서 사용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장벽 크림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나 많이 빨개졌을 때에는 각질 제거도 하지 마세요. 각질 좀 도돌도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도돌도돌 해도 촉촉한 쿠션으로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는데도 굳이 각질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은 홀리카의 크림인 세럼. 요건 세럼이기도 하고 크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리프의 에이지 넉다운밤 V크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각자의 세라마이딘 크림도 굉장히 좋죠.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 그것도 추천드리고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크림, 그것도 괜찮습니다. 진정 재생해주는 크림은 굳이 백화점의 고가의 크림까지 안 사용하셔도 효과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인스타 DM으로 사진을 좀 받아봤어요. 요거 각질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일단 사진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사진 모두 각질이라기보다는 화이트 헤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공 안에 피지가 갇혀있달까요? 이런 애들이 압출기로 확확 누르면 화이트 헤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워낙에 자극이 많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 날 잡고 압출기로 엄청나게 다 짰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만큼 부어올라요. 아주 시뻘개지죠. 그래서 제가 권하진 않는데 저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진정 과정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어요. 차가운 팩으로 한번 눌러주고 진정 보습 왕창 잘 되는 크림 듬뿍 얹어주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경험치에서 나오는 내 피부가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했대 해갖고 그냥 따라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화이트 헤드는 어떻게 없애나요? 네, 그거는 정말 없애려면 잘 짜주셔야 합니다. 그냥 뭐만 바른다고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닭살 피부라고 하죠. 요 미간이랑 콧등에 이렇게 좀 토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애들. 그거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런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귀찮더라도 스킨 단계에서 수분 잘 채워주고 에센스 단계에서 수분과 보습 넣어주고 크림에서 보습 크림을 얇게 잘 깔아주니까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미간에 도돌도돌한 건 수분이 좀 모자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까지 각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각질은 제거보다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질 제거 열심히 해놓고 보습 크림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 각질 제거한 곳이 오히려 더 들뜨게 되고 그 들뜸을 보고 나는 다시 각질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채움과 함께 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각질 제거는 제품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 맞게 내가 늘 살피면서 힘 조절을 하는 것이 생명이다. 피부 부위마다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볼은 만지지 않고 코만 만져주는 날도 있어야 되고 미간만 케어해주는 날도 있어야 한다. 각질 없는 맨들맨들한 피부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피부는 늘 맨들맨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거칠거칠하고 두들두들한 날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함? 가을 겨울보다 오히려 각질 케어가 더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각질과 피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각질 좀 있어도 되고 피부 조금 거칠해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고민을 다루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케어하면 좋을지 답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피부 박사이신 다른 트루버 분들도 좀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피부 고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유튜브의 각질 관리법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